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로타가 8월은 굉장히 좀 바다가 거칠어서 이미 겨울에 접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8월인데 바다가 굉장히 잠잠하네요. 그 대신 원래 바다가 잠잠했던 6월, 7월에 태풍도 좀 많이 오고 심지어 쓰나미도 오고 중간중간 바다가 거친 날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기후와 완전히 좀 달라진 기후를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적인 변화가 사실 우리의 삶에 지금에서야 와닿는 것일 뿐 우리 바다와 자연 환경에도 진작부터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산호의 백화현상, 산호의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호초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산호가 어떤 생명체인지, 산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산호에 대한 내용은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영상 올릴 때 보면은 좀 막연하게 산호는 항상 형광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것만 건강한 산호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산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색이나 녹색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호들이 다 죽어버렸네요 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산호에 대한 잡다한 내용들과 재미있는 지식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되거나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산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있어서 지금 한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비교를 해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산호의 구조와 아파트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산호의 구조는 산호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뼈대와 그 뼈대에 붙어있는 폴립이라고 하는 작은 촉수괴물들, 그리고 그 폴립 안에서 공생을 하고 있는 주선벨라라고 불리우는 작은 공생조류들이 합쳐져서 산호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산호의 뼈대는 우리 아파트의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폴립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관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호의 폴립들도 몸속에 주선델라라고 하는 공생 조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주선델라들이 바로 아파트 관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이름도 다르고 아파트 색상도 다르고 인테리어도 관리하고 아파트의 정원도 관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색상을 결정하는 게 관리실이 칠한 페인트라고 한다면, 산호의 색상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공생조류들이 색상을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호를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는 좀 화려한 색상의 산호들을 위주로 내보내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산호들은 녹색이나 갈색을 띠고 있고요. 이 색상은 보통은 공생조류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화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산호의 뼈대는 흰색이에요. 산호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산호 몸속에 있는 공생조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더 이상 당신들 아파트는 관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모두 떠나겠소 하고 떠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공생조류들이 아파트를 떠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아파트처럼 여기저기 페인트도 벗겨지기 시작하고 콘크리트나 철근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산호의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끝부분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보통 관리실에 전화하잖아요. 이 공생조류들이 산호를 떠나게 되면은 폴립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먹이를 사냥해서 소화하기도 하지만 이 공생조류들이 몸속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생조류들이 떠나게 된다면 폴립들은 산호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생활은 하게 되지만 하나 둘씩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조금씩 떠나가서 공실이 높아지고 우리가 아파트가 점점 방치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한 산호, 백화현상이 일어난 산호는 단순히 그냥 죽은 산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관리업체를 고용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순간순간 공실이 발생해서 빈집이 많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면 다른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아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변해버린 산호도 다시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건강한 산호초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생조류가 떠나서 백화현상이 일어난 산호들, 우리 아파트에 빈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바다 수온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바다의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백화현상이 발생한 산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면은 다시 관리실을 고용해서 다시 건강하고 예쁜 아파트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산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온, 높은 수온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공생조류들을 몸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브랜드가 바뀌는 느낌이죠. 아파트 도색도 새로 하고 높은 수온과 더 강한 자외선에 잘 버티는 공생조류들이 내는 색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분홍색, 형광파랑색, 형광보라색으로 빛나는 산호들이에요. 이 산호들은 일종의 자연적인 선크림을 몸에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반쯤 폐허가 된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그런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네의 불황자들, 질이 나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호들 입장에서 산호와 보통 경쟁을 하는 라이벌은 다른 해조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호를 봤을 때 하얗게 변한 산호에 해조류들이 빼곡히 덮여 있다. 물풀들이 산호 위를 덮고 자라고 있다면은 이 산호는 안타깝게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윗집, 옆집, 아랫집에 불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고 동네 말썽꾸러기들이 아지트로 삼아서 유리창도 깨고 한둘씩 더 모이기 시작한다면 멀쩡히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아마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을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산호초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그 동네에 살기 어려워졌을 때는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 이미 그 동네가 한레마돼서 불황자들이 점거하고 있다면 다시 그 산호초는 정상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산호의 색상이 변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 가장 단순하게 산호가 성장을 할 때도 색상이 하얗게 변하긴 해요. 여러분이 예쁜 산호군락을 발견했는데 그 산호군락 끝부분마다 하얗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건 산호가 다른 외부 요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고 점점 자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산호가 아니라는 거,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산호를 잡아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이상기온이라든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니고 자연 상태 기본적으로 산호를 주식으로 삼는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가 패럿피쉬,
앵무새처럼 생긴 부리를 가진 패러피쉬가 있습니다. 이 패러피쉬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산호를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산호를 갉아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호를 먹고 배설한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예쁜 섬을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백사장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흔하게 산호를 갉아먹고 사는 물고기는 보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보거가 산호를 갉아먹은 자국인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데 예쁜 산호에 이런 무늬들이 찍혀 있다면 이건 보거의 이빨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굉장히 꼼꼼하게 끝부분에서부터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를 잡아먹고 사는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COTS, Crown of Thorn Starfish라고 하는데 데빌 톤, 가시왕간 불가사리라고도 하고 악마의 왕관 불가사리라고도 하고 악마의 뿔 불가사리라고도 하는데 이 불가사리는 기본적으로 온몸이 독침으로 덮여 있어서 굉장히 다이빙할 때 만나면 위험한 생물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불가사리들도 산호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넓은 산호초지대에 한 줄로 무언가가 산호들을 싹 긁고 지나간 자국이 난다면 그 흔적을 따라가면 악마 불가사리가 어떤 산호초를 덮고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산호들은 그런 흔적이 없는데 중간중간 군데군데 한 산호들만 하얗게 바뀌어 있다면 보통은 악마 불가사리가 동그랗게 먹어치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흔적이기도 합니다. 담셀이라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산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조류, 작은 물풀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사이입니다. 담셀이라는 물고기는 물풀을 갉아먹고 살아요. 근데 이 물고기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농사를 짓는 물고기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산호들의 일부를 갉아먹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 주식으로 삼는 물풀을 심어요. 또 하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질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비료를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비료를 잔뜩 쏟아부었을 때 그 비료가 결국 바닥까지 흘러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농사 지을 때 풀을 잘 자라게 하는 비료는 바닷속에서도 풀을 잘 자라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산호초가 자라야 할 곳에 이 풀들이 가득 자라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물풀을 먹고 사는 담셀들이 더욱 많이 번성하게 되면 이 담셀들이 다시 산호초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농사 짓고 싶은 대로 산호초 위에 물풀을 옮겨 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산호초들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바닷속에 흘러들어간 과도한 영양분은 물풀들을 훨씬 더 번성하게 만들고 물풀들이 번성하게 된다면은 산호초의 규모가 줄어들고 산호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고 보통 물속에서 자라는 해조류의 대부분들은 몸속에 미량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물풀들을 먹고 자란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육식성 물고기의 체내에 또 다양한 종류의 독소가 쌓이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런 해조류들, 물풀로부터 산호를 보호하는 물고기도 있는데요. 저희 로타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컨빅트 탱이라든지 머스타드 탱이라든지 이런 탱이 종류의 물고기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요 물풀들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산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산호의 색뿐만 아니고 산호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도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그 산호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모양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산호의 크기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파도가 굉장히 강하고 태풍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한 파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호가 크게 둥근 형태로 자라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다이빙하는 로타 북쪽면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산호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시야가 좋지 않다거나 바닷속에 햇빛이 잘 투과되지 않는 곳에 있는 산호들은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넓적하고 평평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이 상권이 활발하게 번성을 하게 되면 지역 전체의 경제에 좋은 효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산호초도
건강하고 잘 보존이 된다면 더 많은 물고기들이 그 산호를 바탕으로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서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주변의 상권이 소멸된다면 지역 경제 전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오히려 개입한다면 그 붕괴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산호에 대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백화현상이라는 게 그 반드시 산호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고, 백화현상 안에 죽은 산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지구 기온이 많이 올라서, 바다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산호가 백화현상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핑계를 대긴 굉장히 쉽지만, 그 백화현상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유 중에 우리 인간의 활동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나의 행동 하나, 선크림을 덜 바르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래시가드나 다이빙 수트를 입어서 내 피부를 보호한다든지, 절대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산호초를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